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 힘차네 별로. 더 힘차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기록교회 양정숙 장로입니다. 저기 오늘 문제는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본론 들어가죠. 30분 뭐 짧은 시간이니까 그 자녀 문제는 누구 문제다? 부모 문제다 들어보셨죠? 예. 근데 자녀 문제가 부모 문제인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데 막상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절대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를 보고 배웠다. 누구를 보고 배웠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바닥에는 그 본래적으로 저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째요? 미래의 비전도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세상 학문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특히 자녀들이 집안에서 무슨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그 폭력적이고 약간 이상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고아원 아이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잘 몰라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아이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좀 빨라서 5, 6학년 돼도 드러나겠죠.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구체적인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뭐랄까 도저히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를 추적을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고아원이 완전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수용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를 추적을 해보면 양쪽을 다 추적을 해야 되겠죠. 보면 100%그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정말 깊이 알고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사람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살면서 어떻게 발휘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교육의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곧 부모 문제인데 그 성향은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그 성향들이 대개가 부와 모가 상담에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태어나는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싸우는 문제의 100%는 전부 다 100%는 성향 때문에 싸웁니다. 성향은 즉 뭐라 그러냐 기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기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발전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면서 이 너와 나가 가지는 그 반대 성향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 싸우냐? 바로 내가 가진 어떠한 성향과 상대방의 성향과의 부딪힘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그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도 알 것인데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 내가 옳은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 99%가 자기와 반대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은 한 2% 정도라고 제가 통계는 안 내봤으니까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1%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정이 그 인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같은 성향 예를 들면 성격이 굉장히 둘 다 급하다. 두 사람끼리 만났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떨까요? 불이겠죠. 날마다 불 끝일 날이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태어난 아이는 어쩔까요? 더불 char하시잖아요. 더불. 그러면 그 집안은 절대로 100%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째요? 이 1% 정도는 자기 의지로 아주 뭔가 특별한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거의 100% 싸우죠. 싸워요. 싸우고 헤어지거나 큰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다른 성향의 사람들로 99% 사람들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왜 너와 나는 다르냐라는 것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와 이 모가 있는데 이제 자녀들 중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닮은 아이도 태어나지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아이도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이도 태어나죠. 그렇죠? 이 부모가 자기의 성향 때문에 일평생을 하루에도 12번 헤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부모가 가진 이 성향을 가진 이 아이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1%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날까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면 그러죠. 아빠를 닮은 사람을 만나겠죠. 이 아들은 어째요? 누구를 닮은 사람을 만나요? 엄마를 닮은 사람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 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싸우는데 싸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부모처럼 싸우겠죠. 부모처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조정이 가능해요.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무난하게 삽니다. 이게 똑같은 자녀들이 태어났어도 이것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 뭐냐면 엄마를 그대로 닮거나 아빠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 문제이고 또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살기 때문에 또 그 모습대로 그대로 싸우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모 그래도 아버지는 엄마는 이혼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는 내려오면서부터 이 아이는 이 엄마의 닮은 성향보다 더 강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강화.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배웠으니까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힘들고 어려운 게 자꾸 우상 생기고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상태로 태어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는지 마귀가 그렇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럽니다. 이 강화된 거. 그러니까 제 상대방도 강화된 사람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싸움의 정도가 어째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대해서는 이혼 안 했어요. 그런 대로 유지됐는데 이 대해서는 이렇게 강화된 사람들과 사니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죠. 헤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 더 깊이 가자면 자녀 문제가 이혼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재혼을 안 하면 괜찮은데 또 재혼을 해요. 젊으면 재혼을 하는데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나요? 또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도 뭐 괜히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람은 자기와 반대 성향의 사람을 본능적으로 자꾸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에 청에 찬 사람을
만날 수밖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나야 자기 성에 차요. 성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그래서 이거 사람 만나니까 결국 그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전 남편이 싫고 전 아내가 싫다고 헤어졌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이상, 그리고 자기의 성에 찬 사람을 만나는 이상은 그보다 더 강화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속담에 괴행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핀다. 괴행이는 호랑이과죠. 그죠? 근데 괴행이는 그래도 그런 전에는 그래도 좀 그 자기의 온순한 면도 있고 말도 듣죠. 근데 호랑이 정도로 나도 호랑이가 돼 있고 이 사람도 호랑이가 돼 있는 상태로 만나니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고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면서 또 2번, 3번 막 결혼해요. 2번, 3번. 근데도 결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화되는 거 있죠. 이 강화되는 거. 이것은 저도 왜 강화되는지는 몰라요. 왜 강화되는지. 그러나 이 말에서는 부자가 3대 못 간다라는 말의 결론이 이겁니다. 왜 이 부모의 문제가 이 3대쯤 가면 여기 2 사람 중에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2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 중에 심각한 문제를 닮아버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불가능하죠. 여기에서 정신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폐, 저능 이런 것들이 태어난. 그래서 부자가 이 3대에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강화된 거. 그래 근데 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이야기는 뭐 목사님 자꾸 말씀하십니다만은 유교가 발달한 제사가 발달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에 영향받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나라에 그러죠. 그런 나라에만 이런 문제,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이 3대 가면은 이 성향이 강화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런 경우는 3대가 아니라 10대를 가도 문제 안 생기고 잘 살죠. 그런 가족들이 의외로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때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귀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된 거 이영학과 가수 누구죠? 김광석 2 사람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영학의 문제는 이영학의 문제는 보면은 이영학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예, 근데 이영학이의 뭐 딸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버지의 종속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내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근데 이영학이는 굉장히 성적으로 집안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안이고 아내는 그것에 그 뭐랄까 그 집안 대대로 말하는 대로 누가 명령을 하면 따라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딱 데려다 보니까 자기의 성향에 맞아 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지 성적인 것이든 뭐이든 마음대로 하니까 그걸 그대로 하죠. 그걸 문제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쪽 괴롭힘 당하고 저쪽 괴롭힘 당하고 살다가 결국은 타살인지 아니면 자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살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딸이 누구를 닮았냐? 100% 엄마 닮았습니다. 엄마를 누구와 명령을 하고 힘있게 강요하고 따라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성향의 아이라라는 이야기죠. 무슨 엄마 아버지의 뭐 종속이 돼서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한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시각으로 봐야 되고 이영학이 집안은 성적인 문제와 내가 봤을 때는 부모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요. 이영학 대에 와서 그게 다른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뭐 정치권에서 특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경원이 있죠. 예. 나경원이네 집안은 보면은 자녀가 어떤 아이라는 거 알죠? 아세요? 그 다운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집도 예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집안을 보면은 학원 재벌이고 두 사람 다 최고의 엘리트고 그리고 태어난 거기에서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는 그 집안인데 그 집안에 아이가 다운증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 봅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는 뭐 정해놓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람도 정해놓고 내보내고 들이시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간의 성품과 특성도 질량불변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폐아나 전응아나 정신지체나 이런 사람들이 왜 태어나냐? 아까 말한 대로 이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그랬죠. 결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모든 것은 적당하게 세포가 유전인자가 자리 잡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죠. 근데 거기에서 약간 발달한 거, 약간 성향이 이 발달한 걸 갖고 직업과 사회활동과 아무튼 그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쪽 성향이 과다하게 발달해 본 것입니다. 과다하게 발달하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한쪽이 과다하게 발달하면 나머지는 어째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다. 근데 이 아이를 가지고 천재라고는 않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재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천재는 있죠. 분명히 한쪽 특성으로는 과다하게 발달해서 천재의 특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화를 보면은 애우는 것을 뭐 싹 지나가면 다 애어불고 뭐 하면 쫙 알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가 발달이 안 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천재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들이 바로 이 부와 이 3대쯤 가면 그 성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런 자녀가 후대가 잘 태어나고 그 후대가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100% 성향과 기질, 인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인격과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그러죠. 말씀대로 살아 그러죠.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부와 모와 자녀가 있는데 전부 다 어째요? 성경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귀가 먼 사람들은요 대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귀라는 것은 듣고 나가야죠. 근데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남의 말을 어째서 귀 듣는 청각에서 차단을 해요. 차단하니까 어째? 자꾸 안 쓰면 어째요? 자꾸 안 쓰면 상실이 되죠. 그 자꾸 안 쓰면 기능이 점점점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만 하게 되고 자기가 안 들리니까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안 쓰면은 그것이 기능이 상실되듯이 우리가 가진 이 성향들이 다 있는데 그 성향을 안 쓰면 어쩌겠어요? 안 쓰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자녀들은 똑같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안 쓰는 기회가 더 없고 더 쓰지 않을 확률들이 높죠. 그러니까 자주 안 쓰면 꼬라지가 사나운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근데 사나운 기질이 있어요 그대로. 어느 땐가 한 번씩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절대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장애를 일으킬 만큼의 나오진 않죠. 자제가 돼요. 자제가.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 꼬라지 사납고 남한테 이렇게 했다가도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이
이러지 마라 그러면 오늘은 이러지 마라 했으니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어디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근데 그 교육을 내가 받고 자녀가 받으면 내 꼬라지는 그대로 있고 자녀들의 성향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근데 그 성향대로 또 쓰임 받아요. 성향대로 쓰임 받습니다. 성질 굉장히 급한 아이가 느닷없이 그냥 뜨뜻해진 아이가 절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향대로 그대로 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악하게 쓰임 받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락방이고 어디고 간에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부모의 성향을 가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이런 것으로 상담을 하거나 가르쳐버리면 절대로 해결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아이는 그냥 그런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점점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두 사람의 예를 들게요. 알아듣기 쉽게. 이제 그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엄마는 아주 뭐랄까 순종적이고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성향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남자하고 살 때 남자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어째요? 겁나게 좋았겠죠. 이게 굉장히 좋죠.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 그 여자는 근데 뭐든지 해주고 뭐 발바닥 때라도 벗겨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잘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살겠다고 나온 것이 뭐냐? 너무 자기 뜻대로 해주라 하니까 못 살겠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딸이 둘입니다. 큰 아이는 자기 성향을 닮았어요. 엄마 성향을 닮아서 뭐든지 막 해주고 뭐든지 뭐 예를 들면 생선도 동생한테 발라주고 막 오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작은 아이가 누구 닮았겠어요? 아빠.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그래갖고 이제는 근데 이제 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는 여기 지금 엄마죠. 엄마 있는데 이 작은 아이는 큰 언니하고 자기 엄마를 어째요?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지금 있어요. 살고 있어요.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엄마가 이 작은 아이에 대해서 작은 아이가 마음대로 하니까 욕도 막 마음대로 해불고 욕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욕은 그래도 조금 놈한테 여기 그냥 막 애기를 얼마나 또 싸움을 잘하든지 여자애인데 손발이 그냥 어떻게 날래고 그러든지 그냥 남자애들 2학년인데 4, 5학년짜리도 발로 한번 차버리면 쫙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이끄는 그 힘이 있잖아요. 리더십 강해. 그래가지고 거기 애기들을 다 휘어잡아버려요. 그러고 나 보면은 뭔 애들이 한 번은 그 땅에서 뭘 파고 있어. 뭐하니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 애가 땅을 파라고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남학생이 그냥 근데 3명이 안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 그 뭐예요? 그 아이들 그 총으로 쏴가지고 막 비비탄을 가지고 놀지 말아야 되는데 비비탄을 가지고 이 작은 아이가 놀다가 이 상대방의 그 다른 집의 아이를 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만 이렇게 저도 위험한지 아니까 발만 쏴다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다가 안경 쓴 눈에다 쏴버린 거예요. 눈이 이제 안경이 금이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비비탄이 나는 위험한지 인지 알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알고 도망을 갔어요. 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겠죠.
그랬는데 그 전에 엄마가 이 맞은 아이를 불러놓고 자기 아이를 타다기 전에 이 맞은 아이한테 네가 생전에 전에부터 내 딸한테 이렇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런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전에 이 둘이 있지요. 두 성향이 좀 반대입니다. 두 성향이 아주 반대해서 둘이 잘 싸워요. 잘 싸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놀지 않도록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그렇게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와가지고 지금 엄마가 또 이 작은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 걔가 한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나무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너한테 사전에 옛날부터 뭐라고 너를 미워하고 너만 따돌리고 막 했기 때문에 네가 했다고 이 아이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버린 거예요. 정당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 나중에 그 다음 날 이제 이게 두 애하고 이제 길에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 아이가 너희 엄마 마음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여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여버린다. 근데 이 아이는 아주 거시기 차분한 아이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근데 어린 아이가 한 4학년짜리가 그 입에서 너가 엄마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 아이가 저지. 지금 엄마 상대방 엄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 엄마를 공격을 하는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엄마를 불렀죠. 엄마를. 저 아이가 지금까지는 말썽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냐? 그것이 원인을 파라 그랬어요. 원인을. 이게 부모가 그것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캐라 그랬더니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남자의 엄마는 이 엄마하고는 달리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탓으로 봐요. 그리고서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아이를 잘못 양육했어. 그런 아이예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어째요? 자기 아들을 교육할 때 네가 잘못하면 엄마가 욕을 얻어먹는다. 네가 어찌게 하면은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부모가 욕을 먹지 않게 하려면은 네가 잘해야 된다라고 무시로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의 뇌리 속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 그러니까 바로 이 엄마는 어떤 엄마요? 죽어 마땅한 엄마로 이 아이한테는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더 있습니다. 이 엄마. 굉장히 교육적이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공부도 잘해요. 뭘 배우면은 습득력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생활도 아주 잘하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탓이라고요. 상담을 첫 번 했는데 처음에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부모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처럼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부모처럼 교육을 안 시켰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부모로부터 혜택이나 교육을 못 받았냐? 아니에요. 남보다 다 잘 받았어요. 잘 받고 그리고 지가 봐도 남들이 봐도 괜찮았고. 근데 자기 인생이 안 된 것이 부모가 자기를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라고 원망을 밑바닥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이한테는 또 뭐가 있냐? 깊은 아까 말했는데 죽여버린다라는 정도로의 폭력성이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보통이 아니다. 이 작은 아이는 말과 행동으로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얼른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를 바로 보이는데 이 아이는 내재돼 있습니다. 심각한 폭력성이 내재돼 있고 그러고 나서 말을 잘 안 하는 아이고
마음과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고 이렇게 꼼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내 한번 말썽을 크게 일으켜버릴 성향이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이것은 이 여자는 그런 그 원망을 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성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그 폭력성은 아버지가 뭐예요? 이혼을 했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깡패, 조직 깡패. 아주 심각한. 그리고 또 사람을 보통으로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피해서 왔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 근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영재인데 밑바닥에가 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문제 내 아들 문제죠. 내가 잘못했죠. 어떻게 어른한테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라고 시켜요. 또 사과 함께 또 잘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어째요? 이 아이의 밑바닥에 있는 부모가 잘 가르치고 지 비율을 잘 맞춰주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죠.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꼭 이런 아이를 만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있는 깊은 폭력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이 아이 엄마는 알아야 된다. 자기는 교육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아이의 깊은 곳에 문제 다 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이죠. 첫 번째 그 여자아이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 교육 방식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로 맞지 않죠. 이 아이의 성향을 어째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화시키는. 큰아이는 안 그래요. 이 큰아이는 자기를 닮았어. 뭐든지 남을 해줘. 그러면 이 엄마가 이 큰아이한테는 뭘 해줘도 이 아이가 막 다 해줘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철저히 남에게 의존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아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남에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지. 아무리 엄마가 해준다고 그래도.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는 철저히 자기가 이용할 만한 사람 대상을 찾아요. 엄마 같은 자기 언니 같은 그러한 대상을 찾아서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째요? 그런 아이로 자라면은 어디를 학교를 가서도 이쁨을 받겠어요. 이렇게 크면은요 중학교 가면 요즘에 학교 폭력하는 거 있죠. 막 가서 집단 때려불고 막 방로 차불고 막 그런 아이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자 교육 방식에 따라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은 이 엄마처럼 잘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가 변할까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이 아이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방식,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변할 리가 없죠. 이 아이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 아이에 맞추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니까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엄마에게 과제를 냈어요. 과제를. 뿌리를 파야 되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파야 되는데 뿌리를 파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이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한테는 왜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는지, 왜 네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끌통을 파라고 했어요. 엄마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말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비비탄을 쏜 거. 그것이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아는 것을 왜 그렇게 네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 상처를 입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아이한테 다 알아듣거든요. 물어보면 대답하거든요. 조곤조곤 해서 캐와라 그랬어요. 캐와라.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두 아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성장해버리면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광석이 문제 있죠. 김광석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는데 뭐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범죄 심리학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김광석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제가 알지 못하니까 언론에 나오고 그냥 그 몇 마디 자기가 한 거 보고 파악을 했어요. 김광석이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자기 특히 부모간 그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 자녀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자기 탓. 내가 못해서, 내가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김광석 부인은 절대 내 탓은 없어요. 다 남 탓이야.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았을 뿐이고 그냥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최선이 뭐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는 절대로 자기의 문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김광석이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감정에 민감하죠. 민감해요. 그리고 굉장히 슬픔과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인은 상대적으로 어째요? 남의 아픔이나 남의 슬픔이나 그런 거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 매우 둔감해. 그러니까 상대방 그 김광석이가 예술가들이 원인이 뭐 지가 뭐가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라고 말을 했을 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과 극으로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극과 극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광석 부인이 하는 말을 보면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온 국민이 떠들고 시끄러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는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와갖고 JTBC 방송에 나가서 자기를 벼러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을 또 잘하냐 하면 아니요. 굉장히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비논리적이고 그냐면 자기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겪었던 상황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죠.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해버렸는갑네요 하고 이제 딸도 어떻게 했는갑네라고 막 소문이 막 난리죠. 근데 절대 그 머리로는요. 그 머리로는 절대 죽이거나 어떻게 안 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는 했겠죠. 지 하고 싶은 대로는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죽였니 많이 한데 자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무디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무딥니다. 감정이 굉장히 무디요. 근데 자기 딸이라고 있겠어요? 없죠. 똑같죠. 근데 자기 딸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딘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얘가 아픈지 살펴야 되잖아. 저하가 지금 심장이 아픈지 어쩐지 이런 거 살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내버려 둬불고 그냥 지한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 지금 막 수사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른 범죄는 찾을라 이렇게 뭐 유기하고 해놓은 범죄는 찾았을랑가는 모르는데 뭐 그 여자가 그것을 살해하고 내지는 그럴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처럼 김광석도 이렇게 너무 감정이 치우친 그 사람과 나무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심장이 막 아파갖고 막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했다기죠. 가슴이 아픈 건 어쩌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슬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것을 토로내지도 못하고 가슴에 안고 막 이렇게 뭐랄까 슬픔으로 인하여서 이제 상처가 더욱더욱 커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김광석 딸이 지가 아빠를 닮은 것 같네.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처럼 이 아이도 자기 아픔이나 슬픔이나 아니면은 그 고통 나 어디가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어딘가 그렇게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꾹꾹꾹꾹 누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까 김광석이 자기 탓으로 어떠시 이 아이는 절대로 자기 아픔이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성향의 아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잠깐 스치는 몇 마디 말을 보고 그런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모든 우리의 성향은 뭐 여러분들께서 인정해야 될 것은 부부는 서로 반대 성향의 사람이다. 근데 그 반대 성향을 가진 그 특성들을 가정생활에서 너무 드러내 그걸 자기라고죠. 자기를 주장해 보면 절대 편할 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가정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말씀이 지배를 하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배를 하니까 나의 고유한 어떤 성품들이 숨어버린다. 숨어버린다. 그러니까 내 어떤 꼬라지 때문에 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생길 리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남매가 아니 그 자매가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남자 그 언니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다가 그 남자가 손톱을 9개를 뽑았다 사건 봤죠?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손톱을 우리가 같이 살다가 남자가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손톱을 빼면 어찌해야 돼요? 아프다고 도망가고 당장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되죠. 그런데 9개를 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 남자는 어째요? 아, 저것이 잘 참네? 아, 잘 참네? 어디까지 참은가 볼까? 라고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계속. 여동생자 손을 갖고 이제 하려다가 여동생이 도망쳐서 신고가 됐죠. 이만큼 이 여자한테는 어째요?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고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게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울 만한 아픔에 대한 인내력과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확대되게 만든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상담이 하나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 엘리트들인데 이 남자는 만사가 불평불만이야. 만사가 다 남의 탓이야. 그러니까 뭐 가정 생활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직장 생활도 만사가 남의 탓이니까 남의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이 직장 상사하는 것도 다 불평의 대상이겠죠. 그런데도 업무 능력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왔어. 그런데 그 불평 불만 그것을 와서 집에 와서 어째요? 아내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그래 자기가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근데 평생 20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어째 해가지고 홧김에 직장을 그만두고 했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더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밥도 못 먹고 부회를 내고 막 집안 온 집안이 막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집안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냐? 나 세기에 그런 부모도 있대. 그런 부모.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엘리트고 거시기 이제 하는데 그 부모에게 그 엄마에게서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철저하게 딸을 그 지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근데 한 번도 자기가 그것을 엄마가 밉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엄마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또 그런 놈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지금 문제는 남자는 남자인데 이 여자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심장병 해가지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둘이 앉아 있는데 놔두고 여자한테 지금 이 남자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요 충분히 자기가 살겠네. 네, 그랬어. 살겠는 게 냅둬보세요. 그랬어. 대놓고. 그렇게 하고 당신이 문제. 당신이 지금 심장병이다 무엇이다 지금 거의 죽게 생겼구만. 근데 20년 동안 해본 게 이 남자가 변합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대신 나만 죽겠어요. 그래. 그러죠. 이 남자는 충분히 살 에너지가 있거든요. 냅둬버리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남자가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하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랬어. 해결해 줬어요. 하나라도 해결됐어요. 그게 아니요. 해결해 주지 마세요. 냅둬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냅둬 버렸어요. 그리고 냅둬 그랬더니 남자가 이러고 쳐다봐.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짜 집에 가서 불평불만을 하든 말든 냅뒀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내 불평불만을 안 들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자, 내가 가진 특성들, 어떤 성향들이 너무 강하면 그걸 고집이라 그러죠. 예, 고집이라 그러고 순하든 악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성향은 거의 유 목사님 말한 대로 50% 같다. 아무리 내가 순종적인 사람도 상대방 건데 그것은 전부 다 같다. 그래서 문제는 둘 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집에도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데 자기도 자기 엄마한테 철저히 당하고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성향이 이 남편하고 같아. 근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 그 며느리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화가 난 거예요. 며느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자기가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자기의 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이 안 되니까 이따가도 이거 뭐예요? 우산을 들고 있다가 막 찍어본대요. 막 손에 잡힌 대로 막 며느리고 모시고 찍어버리는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성향이 굉장히 지금 발휘되지 않고 좋아졌답니다. 어떻게? 날마다 성당에 산대요. 날마다 성당에 살고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당에서 안전히 살아버린대요. 이게 성당도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당신의 문제다. 철저히 복종하고 아픔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거, 이게 당신의 큰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이성 애들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남자도 또 그런 남자 만나고 애기도 또 그런 애기가 되고, 이건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아들어요. 아, 진짜 그런 것이 있네. 이게 내 문제, 영적인 문제인지는 몰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어요. 이게 성당 천주교도 반드시 거시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시어머니도 철저히 거기 산대요. 날마다 말씀, 날마다 예배, 날마다 거기 사니까 그 시어머니는 진짜로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말씀, 이제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교회 성당 가기는 갑니다만은 말이 절대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신부도 그런데요. 이것밖에 없는데 살 방법이 당신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아니면 집안에서 철저히 따돌려 버려야 돼. 따돌리고 냅둬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지 말대로 막 자살을 하고 막 뭐 하냐, 절대로 그럴지는 않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삶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려야 이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녀 문제는 바로 내 문제다. 그런데 그 성향이 깊어졌냐 안 깊어졌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교육을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마다 문제는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 사람마다 그 적용되는 것이 다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상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는 해결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녀도 다 각자 아롱이 다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것에 맞는 교육을 찾고 그것에 맞는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뭐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있으면 어쩐다? 사람은 변화된다.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귀머거리가 안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듯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행동, 나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자꾸 쓰지 않으니까 점점점 퇴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보여지고 그것이 그냥 내 속에는 있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고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밑바닥 같이 고쳐볼래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